말을 잘하고 싶으면 뭘 하면 되는 줄 아세요? 자꾸 따라하고 거기 쓰는 말들만 분석하고 영들한지 미드 보면서 따라하는 게 가장 좋은 법이라는 공부 방법이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상황 속에서 내가 뭔가 기억을 자꾸 만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책만 보고 공부해. 막 책만 보고 단어 외우려고 하고 문법 외우려고 하고 이 지식이 어떤 상황에 어떤 구체적인 조건 속에 쓰이는지 전체적인 맥락을 자꾸 사상에서 떼놓고 공부하는 습관들이 있다 보니까 효율적이지 않고 사용 위주로 못 나가는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말하기를 좀 잘하려면은 이걸 하나 아셔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만큼 말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만큼 생각할 수 있다. 이거 첫째. 둘째, 생각할 수 있는 만큼 쓸 수 있고 쓸 수 있는 만큼 말할 수 있다. 아니 생각할 수 있다. 두 개를 잘 조합하면 뭐가 될까요? 쓸 수 있는 만큼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자꾸 뭔가 사고를 다듬으려고 생각을 안 하고 말하는 화법을 연습을 하거든요. 근데 말이라는 거는 우리가 스피치라는 거 두 가지로 나눠져요. 첫째는 메시지 전달이고요. 둘째가 화법이에요. 화법은 별로 안 중요해요. 내가 투박하거나 좀 거친 화법을 쓰더라도 메시지만 정확하게 전달되는 오히려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다라고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자꾸 세련되게 말하면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만 말하자면 중심 단어를 조금 천천히 말하는 정도 습관만 있으면 돼요. 내가 뭔가 얘기할 때 맥락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맥락화가 중요하고요. 이 정도 느낌이면 되고요. 이 화법은 다른 거 진짜 필요 없어요. 그다음에 상대방 TPO에 맞게 좀 정중하게 말하는 거. 예를 들어 물론 초등학생들을 만났는데 막 여러분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TPO에 맞게 말하는 이런 것들은 내가 어차피 뭐 몇 시간 배운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자꾸 해봄으로써 상상함으로써 느는 건데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거. 스피치 연습하는 거는 10개 중에 한 1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는 뭐냐면 말할 거 좀 써보세요. 써보는데 어떻게 써보냐. 내가 뭔가를 외우는 사람들 있죠. 말을 할 때. 이때는 상대방의 시각과 내 시각을 구별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상대방들은 어떻게 판단하냐면 내 머리를 안쪽에 보거든요. 내가 듣고 싶은 거 있잖아요. 듣고 싶은 걸 얼마만큼 잘 말을 해주냐 이거밖에 안 봅니다. 근데 사람의 기억은 유한해요. 듣고 그러면 기억에 남는 것만 내가 결국에 인지를 하게 되고 그걸 갖고 이 사람을 판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두 가지 흐름, 전체적인 말의 조리가 있다는 건 전체 흐름이 잘 맞다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뭐 어디서 물가가 좀 안 좋아가지고 뭐 이게 어떻게 됐고 대책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치면은 대책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물가가 안 좋아졌어요. 말이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흐름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글을 써보면 내 말의 흐름, 사고의 흐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원인 결과든 시간 관계든 서사의 형태든 뭔가 자꾸 써보는 연습을 해주시는데 줄글로 쓰지 마세요. 줄글로 쓰지 마시고 해야 될 거를 소제목으로 한번 쭉쭉 써보세요. 말할 거 소제목 쓰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정말 꼭 전달하고 싶은 단어하고 통계 이런 거 있죠. 객관적 자료 요것만 한번 적어보세요. 얘들을 외우는 거예요. 전체적인 흐름을 구성하는 소제목을 일단 단어 순으로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중심 키워드나 아니면 또 숫자 같은 것들만 외우고 나머지는 뭘로 한다? 이제부터 연습이에요. 글쓰기 연습하고 똑같아요. 말하기 연습을 자꾸 해줘야 돼요. 저희가 한번 글짓기 한번 말하기 연습 해보겠습니다. 주제 이거 키워드 이거예요. 손흥민, EPL, 최다골, 득점왕, 많은 클럽, J. 어떻게 글짓기 할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손흥민이 EPL 가서 골 많이 넣어서 득점왕 했대. 클럽에서 J를 받아서 이렇게 투박하게 할 수 있지만 야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손흥민 선수가 EPL 프리미어 리그거든. 근데 거기서 몇 골을 넣어서 28골을 넣어가지고 득점왕을 했대. 이 바람에 뭐 레알 마드리드나 이런 데 이건 지어내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런 뭐 레알 마드리드 이런 데 꽂히는 게 아니라 중심 메시지가 있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득점을 차지했고 제의를 받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꼭 전달되고 좀 외워야 되는 단어들만 박아놓고 나머지는 그때 임기응변으로 채우는. 임기응변이 진짜 없는 걸 지어내는 게 아니라 평소 나의 화법대로 채우는 거예요. 말을 얼만큼 부드럽게 연결할 수 있는. 근데 이거를 하나하나 다 외우면 있잖아요. 모든 게 그 중심 단어처럼 돼버려요. 외울 대상이 막 30개, 40개, 50개가 돼버려요. 절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중심적인 것만 딱 써놓고 그걸로 1분 스피치, 2분 스피치 연습을 자꾸 해봐 주세요. 좀 빠르게. 그 다음에 진짜 실전에서는 내가 말 속도도 조절하고 이건 피드백을 받겠죠. 근데 그 전에 조리 있게 말하는 연습하려면 써보는 연습. 한 손바닥만한 종이 또는 정말 뭐 오늘 방송을 준비한다 이러면은 그 종이 한 장에 다 써보는 연습을 해주세요. 줄글이 아니에요. 제목. 밑에 꼭 해야 되는 단어. 그러니까 제목과 단어만 자꾸 줄여서 써보는 연습하는 게 의외로 말하기한테 엄청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콘텍스트, 맥락화 기법이에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한번 좀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좀 아시면 좋겠어요. 우리 외국어랑 특히 영어 있죠. 다른 외국어 말고 일본어는 또 다른데 영어랑 한국어의 가장 큰 차이는
어순의 차이라고 얘기하는데 구체적인 무슨 뜻인지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작은 데서 큰 데로 점점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영어는 큰 데서 작은 데로 나가요. 예를 들어서 뭐 there is a rock, 바위가 있는데 뭐 that 뭐 그다음에 뭐 그건 뭐 prevents 뭐 내가 뭐 진로하는 걸 방해한다. 뒤에 설명들이 뒤에 붙거든요. 뭔가 그러니까 결론이 바로 나와요. 바로 나오고 우리말은 내가 가는 길에 가다 보니까 뭐 바위가 있는데 나의 진로를 방해하고 점점 설명이 뒤로 가야 알 수 있어요. 한국말은 그래서 끝까지 들어봐야 알 수 있다고 하죠. 근데 영어는 처음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화법에는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냐면은 우리가 굉장히 좀 많이 잘 모르고 있는 게 화려하게 말을 한국식으로 말하려고 해요. 근데 영어는 되게 단답이에요. 외국인 친구들 사귀어 보잖아요. 카톡 보내고 이러잖아요. 대화하잖아요. 거의 다 단답이에요. 내가 오늘 어디에서 진짜 디스커션 하겠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단답으로 이루어지고 핵심적인 말만 딱딱 전해주면 돼요. 우리가 굉장히 잘못 배운 영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It is 다음에 밑줄 있고 그 다음에 now라고 돼 있고 밑에 보니까 raining, rained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rainy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칠게요. 그럼 정답은 raining이거든요. 근데 실제 외국인들 이런 표현 안 써요. 왠지 아세요? raining이란 말 속에 now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now라는 걸 안 써요. It's raining 이러면 그냥 비 온다지. It's raining now 이러면 이상하단 말이에요. 약간 이게 느낌이.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너무 교과서적으로 자꾸 공부를 하려고 말하는 문법으로 공부를 하는 경우 이러려면 뭐냐면 콘텍스트를 공부를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영드 뭐 미드 중에 좀 유명한 거 공부할 때 많이 쓰는 게 프렌즈라는 게 있잖아요. 프렌즈에 실제 나오는 단어가 몇 개인 줄 아세요? 250개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거를 따로따로 띄워놓고 공부하고 전체 상을 못 봐서 그렇지 쉐도잉 할 때 목표가 뭐냐면은 왜 자꾸 안 되는데 반복하고 보냐면은 말을 따라하고 습득하는 것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비슷한 단어가 자꾸 나오네? 라는 거 알기 위해서요. 아까 제가 책을 볼 때도 전체 상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한번 인지를 해주고 전체 뭐 조직화를 하고 이런 게 중요하다 그랬는데 그런 거를 볼 때도 실제 쓰는 게 몇 단어가 안 되는구나. 내가 알만한 게 나오는구나. 점점점 성취 동기도 올리고 전체 상을 그리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실제 대화할 때 쓴 단어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렇게 막 화려하게 말할 기회들이 사실 별로 존재하지 않는다. 저는 진짜 외국 중학교 정도 교과서 있죠. 책을 사서 그거 마스터하라고 반드시 권해드리죠. 저도 막 솔직히 화려하게 말은 못해요. 그렇지만 외국인과 적어도 영어 쓴 사람과 대화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고 심지어 저는 외국 회의 나가서도 제가 통역한 일도 담당하고 그랬었지만 외국 나가서도 근데 그거 그냥 그 관련된 상황에 나오는 책들 외우면 되는 거예요. 뭐 안 되면 좀 바디랭귀지 쓰면 되는 거고. 예를 들어 어떤 외국인이 와가지고 변호사님 오늘 식사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한국말 되게 잘한다고 느끼지. 식사 너는 왜 빠져? 이렇게 안 하거든요. 외국인 똑같아요. 야, 이 사람이 영어 발음 이렇게 해? 잘하네 이런. 예를 들어 뭐 조금 말씀드리면 뭐 영국어 발음 한다고 하면은 오 발음 오라고 하는 오우라고 하거든요. 폰이 아니고 포운 이런 것만 해줘도 그냥 외국인들은 그런 어떤 인상을 가지고 이 사람이 나한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한다. 이게 대화의 목적이냐. 이런 걸 갖고 이 사람 영어 잘하네. 평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험 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화의 목적은 소통이고 그걸 위한 영어는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언어를 공부할 때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가 시스템 인풋이고요. 단어, 문법, 독해, 쓰기, 뭐 이런 듣기 이런 식으로 나가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comprehensible input이라는 게 있어요. 처음부터 내 목적에 가장 가까운 독해를 통해서 이 속에서 문법이나 단어나 이런 것들을 익히는 방식이고 저는 후자가 무조건 효율적이고 편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체계적일 수 있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국립 영어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게 있다고 칠게요. 거기에 내가 취업을 하겠다는 목표면 시스템 인풋하는 게 맞겠죠. 영어를 전공하고 싶다. 영어에 대한 뭐 책을 쓰고 싶다. 이러면 그래야 되겠지만 정말 사용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은 컴프리hen서블 이 쉬운 방식의 인풋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다각도로 운용할 수 있어요. 내가 말을 잘하고 싶으면 뭘 하면 되는 줄 아세요? 이것도 말을 잘하고 싶다는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내가 국제회의를 오늘 가야 돼요. 거기서 말을 잘하고 싶으면 기존의 국제회의 영상들을 쫙 모아서 쉐도잉을 해보는 거예요. 자꾸 따라오고 거기서 쓰는 말들만 분석하고 말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거기서 쓸 수 있는 말들이 습득이 되겠죠. 근데 영어 공부 열심히 해서 국제회의 가서 말해야지 가능할까요? 저는 정말 안 쉽거든요. 그래서 현재 내가 이 상황에서 앞으로 미래로 나가는 게 아니라 미래, 이 지식을 쓸 수 있는 상황에서 돌아와서 현재 할 일이 뭔지를 생각해줘야 되고 그 상황에 포함된 요소들이 한 번에 다 작동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컴프리헨서블 인풋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단어점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영어 공부도 영들한지 미드 보면서 따라하는 게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이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쉐도잉 올라오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따라하고 이런 것들이 실생활에 쓰고 그다음 아까 제가 감정이나 정서, 물리적인 맥락이 기억에 도움이 된다 그랬잖아요. 이상은 처음 만난 사람 보고 이렇게 How do you 들어가지 What are you doing 이렇게는 안 할 거 아니에요.
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어떤 외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은 노출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환경에 얼마만큼 노출되느냐. 빈도의 문제도 있지만 컨텍스트의 문제도 있어요. 상황 속에서 내가 뭔가 기억을 자꾸 만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책만 보고 공부해요. 막 책만 보고 단어 외우려고 하고 문법 외우려고 하고 이 지식이 어떤 상황에 어떤 구체적인 조건 속에 쓰이는지 전체적인 맥락을 자꾸 사상에서 떼놓고 공부하는 습관들이 있다 보니까 효율적이지 않고 사용 위주로 못 나가는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어 단어 암기는 두 가지 정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느 정도 이제 공부하신 분들이란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면 과연 이게 독립적으로 단어를 외워서 이거를 단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아니면 뭔가 이 독해랑 전반적인 연관 속에서 알아야 되는 단어 이걸 좀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내가 진짜 이건 독자적으로 단어집 보고 단어 공부 자체를 해서 푸는 문제다. 이런 거는 사실 잘 보시면 출제 거의 안 됩니다. 대부분이 어떤 집합군이라든지 유형별로 단어를 내거나 아니면 독해랑 연장선에 관련이 있는 수준의 단어를 내고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단어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단어장을 외웁니다. 그러니까 단어 문제를 맞추자는 목표를 위한 수단으로 단어집을 공부하는 거, 단어 공부하는 거 선택하시는데 이거는 잘못된 경우가 대다수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단어는 외워야겠죠. 단어장을 외우시는 방법 제외하고 그거는 뭐 그냥 반복해서 보세요. 방법이 없어요. 그럼 방법이 많이 써보시는 수밖에 없고 소리내서 읽어보고 그거는 제가 보기에 가장 리허설을 쓰는 거, 시연을 쓰는 거거든요. 가장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왜요? 그게 외워질 수가 없어요. 안 외워져요. 물론 뭐 틀린 거 자꾸 하고 외워지긴 외워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재밌는 거는 질문 하나 드려보고 싶은 게 단어장에서 외운 게 어느 정도 시험에 나오던가요? 이거 효용성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시험 문제 풀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좀 표현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오늘 일타쌍피의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단어 공부를 하면서 독해도 되고 독해 공부를 하면서 단어 공부도 되는 방식인데 일단은 처음에는 단어 공부를 먼저 하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좀 밀어주세요. 그리고 독해 공부를 가장 먼저 시작합니다. 원래 정확한 순서는 문법 공부예요. 문법, 기초 문법을 공부를 해야 글을 읽을 수 있거든요. 내가 I am a boy인지 I was a boy인지 이거를 잘 I was a boy, I am a boy 차이를 구별 못한다. 이런 건 이제 문법 공부를 하셔야겠죠. 시제가 가장 중요하죠. 이런 기초 문법 어느 정도 읽고 해설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바로 독해로 들어가세요. 왜? 독해 속의 문법을 배울 수 있거든요. 그러면 독해집을 볼 때 어떻게 하냐면 모르는 단어를 바로 밑에다 다 씁니다. 약간 연한 한 빨간색 펜 정도 쓰시면 돼요. 엄청 진한 거 말고 있죠. 연한 빨간색.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디 펜시점 가시면은 좀 희멀거한 빨간색이 있어요. 그걸로 답을 다 쓰세요. 밑에다. 변호사 이게 무슨 공부인가 하시죠. 그 다음에 빨간 셀로판지 하나 사세요. 그걸 싹 가리면은 단어가 안 보여요. 그래서 컨텍스트 기법을 쓰는 겁니다. 맥락화 기법. 내가 예를 들어서 뭔가를 외워야 되는데 아까도 뭐 다른 예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뭐 글을 한번 해볼까요? 뭐 폴리틱스에 대한 걸 한다. 영국 이제 뭐 의회 정치에 대한 한다고 하면 팔리아먼트 의회도 나올 거고 그다음에 뭐 MP 멤버즈 오브 팔리아먼트 나올 거고 그다음에 프라임 미니스터 총리도 나올 거고 그다음에 또 뭐도 나오겠죠. 뭐 섀도우 캐비넷도 나올 거고 내각이라 그러거든요. 섀도우 내각이라 그러는데 그림자 내각이라는 이런 것들이 나올 건데 이걸 따로 외우면 A는 A 파트에 있고 단어집에 C는 C 파트에 있고 S는 S 파트에 있고 막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근데 하나의 조직으로 외우면 아 의회에 대한 거에서 뭐였지? 아 뭔가 내각 섀도우 그림자 내각을 뭐랬지? 아 섀도우 뭐였는데 섀도우 캐비넷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MP가 뭐였지? 아, 멤버 의회니까 팔리아먼트 프라임 미니스터 총리 이런 식으로 외워지는데 따로따로 외우면은 내가 글을 읽을 때 다시 단어를 조합을 해야 돼요. 머릿속에서 기억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조합해야 된다고. 그래서 전체 컨텍스트로 그다음에 오거나이제이션 조직화를 해서 전체를 외워주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인풋과 아웃풋 그다음에 기억과 재현을 동시에 연습하려면 빨간 펜으로 연하게 써가지고 가려가면서 그래서 공부할 땐 다 써서 외워요. 자꾸 이렇게 보면서 독해 공부하고 문법 공부하고 단어 공부를 한번 해주겠죠. 쭉쭉 읽는 거예요. 읽기만 자꾸 해주세요. 그 다음에 싹 가려가지고 모르는 단어인지 보시고 만약 모르는 게 나온다 그럼 걔만 또 별표 칠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걔만 또 외워주고 아니면은 이때 연습장 하나 만드세요. 나만의 단어장 이때 만드는 거예요. 세네 번 봤는데 도저히 모르겠다. 이때 그 단어장에 적습니다. 쭉 적고 걔만 이제 외우면 되겠죠. 처음부터 단어장을 다 외우는 사람과 이 전체적인 맥락 속에 모르는 걸 외운 사람은 엄청난 또 효율 차이가 나고 만약에 셀로판지 구하기 어렵다 귀찮다 이러면 각주 방식도 있어요. 내가 단어마다 1, 2, 3, 4 모르는 거 다 맥입니다. 그 다음에 안 보이는 데 있죠. 눈이 잘 안 가는데 독해할 때 여기다가 뜻을 다 적어요. 1 뭐, 2 뭐, 3 뭐 MP에다 해놓으면 MP 위에 각주 1번 달고 뭐 멤버즈 오브 팔리아먼트 이런 식으로 적는다는 거죠. 이렇게 해놓으면 독해할 때는 가운데만 보고 단어를 안 볼 수 있다가 모르면 걔 또 찾아보면 되잖아요.
이렇게 또 인풋과 아웃풋을 나누는 방식으로 이렇게 자꾸 공부를 하시면은 사실 이거는 글쎄요 저는 이렇게 하면 단어는 안 틀리실 거라고 자신을 합니다. 만약 여기서 조금 더 한다면은 이제 유의어랑 반의어 정도만 조금 공부를 해주시면 시험에서는 대부분의 그런 것들이 나와요. 미묘한 뉘앙스 차이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유의어랑 반의어를 만들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 속에서 또 단어들을 공부를 할 수 있게 돼요. 이렇게 조금 저는 두 가지 방식을 추천드리고 처음부터 막 닭 암기장은 좀 비추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